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양대 지수는 1.5%씩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시아는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낙폭도 크지 않고 심지어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건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 미국의 하락에 아시아가 반응을 하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마 오늘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가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멈췄다 정도의 의미까지가 있는 거지, 아직 탄력적으로 이제 이 기세를 이어서 계속 아래쪽으로 갈 거다의 의미는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멈춰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 거지, 어떤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나 어떤 이런 명확한 구간으로 아직 그런 게 시작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직 눈에 띄는 추세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일단 반등이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 저거 속임수일 수도 있지, 추가로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평화롭게 놀자.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시아장의 반응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들을 좀 보자면, 예를 들면 홍콩 증시인데 한가운데 있죠. 예, 중요한 자리, 지지, 저항 사이 한가운데 있고요. 박스권. 일본 증시, 그죠?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자리. 물론 아래쪽에 지지력을 살짝 깼었지만 장중에 살짝 깬 거고, 사실 살짝 깬 건 아니죠. 장중에 깼었던 거고 종가상으로는 회복했으니까 깬 건 아니고요.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거는 오늘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살짝 좀 턱걸이 느낌도 나고요. 여기 돌파한 척 해봤자 바로 위에 얼마 못 가서 또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지가 올랐다라고 해도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가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365자리 부근에 어떤 저항이 있구나, 이런 걸 일단 오늘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아래쪽으로는 363 부근, 이쪽 부근에도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동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얘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계속, 그죠? 계속 어딘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답답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속해서요.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30을 넘어가야 뭐가 있는데 1330 어제 하루 살짝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그거를 그 자리를 또 다시 되돌려 놨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미국장의 어떤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죠. 미국장이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기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조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더럽게 비싸기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옵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점들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한국 증시가 답답하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설명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콜옵션들이 하락하고 풋옵션들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풋옵션들도 신나진 않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려갖고 서운한 모습을 보여놨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옵션은 비싸요. 여전히 이렇게 계속 양쪽,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월물은 옵션이 보시면 양매도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콜도 죽어가고 있고 풋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양매도 흐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으니까 풋옵션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죽고 있고, 그렇다고 콜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번 월물이 땡 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여전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옵션들이 여전히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다음 달이 아니지, 이번 달 4월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별한 눈에 띄는 이슈 같은 거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4월 달에 깜짝 전쟁 이슈가 또 어떻게 되면은 또 시장이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4월 달은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답답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슈가 있어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그래야 뭐 옵션을 움직일, 네, 네, 그런 게 있어줘야 옵션 대박을 낼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기는데, 일단 그런 명분이 없어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일주일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 그죠? 금요일이니까 뭐 여러분들 주봉 한 번씩만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봉만 봐도 괜찮은데, 이제 나는 일봉만 봐서는 이거 도무지 좁은 구간 안에 움직이니까 뭐 큰 흐름이 잘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주봉이나 월봉 눌러 보셔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주봉상으로 봐도 일단 어딘가를 잘 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한 모습은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이 코스피의 답답한 계단식 하락 모양이 명확하게 잘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한 번씩 체크만 하시라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있나?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코스닥도 그렇겠죠.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시원하게 한번 시세 줘가지고 바로 상승 추세 붕괴시켜 놓고 그에 대한 반등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넥라인 자리는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한국장에 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서 상황이 좀 안 좋긴 하구나 요런 느낌, 뭐 그런 느낌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뭐 굳이 어떤 뭐 이슈 이런 게 있었다면은 뭐 3월 수출입 뭐 요런 거, 그죠? 어떤 뭐 수출입 통계 이런 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번 달에도 무역 수지는 뭐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 적자 하면은 원달러 환율 약세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 정도가 한국 증시의 어떤 뭐 오늘 뭐 의미 있는 뉴스였다.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요거 3월 수출은 최고였는데 근데 3월 수입도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무역 적자 전환됐다라는 거, 뭐 이런 기사들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아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뭐 큰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유럽 얘네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약간 좀 글쎄요, 기존의 패턴과 다른 모습으로 좀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S&P 지수, 그 S&P가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때 2021년 8월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죽이면서 어떤 매집의 패턴, 하락 포지션, 숏 포지션 매집 패턴을 잘 보여줬다면은, 이게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매집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밤에 혹시나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하락을 되돌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되돌렸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게 뭐 이제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의 저항을 어딘가의 저항을 넘는가 못 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이 분명히 어제의 하락이 지금의 반등을 멈춘다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저항이다라는 것도 이 최근 2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이 미국 증시가 보여준 거거든요. S&P 기준으로는 뭐 4,625, 뭐 4,620 요 정도 자리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구나. 여기서 2거래일째 밀리고 있구나. 다음번에 이 자리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 요런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숫자만 다르죠. 뭐 15,200 뭐 대략적으로 요 부근 어딘가에 가면은 거기가 저항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오를지 내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냥 차분하게 대략적으로 어떤 박스권 정도 세팅해 놓으시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요. 예를 들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거 깰지 안 깰지 모르니까 갸우뚱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오히려 올라가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 저항 부근으로 올라오면 저항이네, 그러니까 숏 포지션 한 숟가락,
이런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전략이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이제 말씀드렸죠. 갑자기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요.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갑자기 훅 붕괴시켜 갖고 레벨 다운이 되면은 이제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14,700짜리를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이 됐다. 그래서 아예 지금 여기 아래 있는 칸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14,700이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세팅을 하시고 새롭게 조금 더 한 숟가락을 좀 크게 퍼서 움직이자, 뭐 조금 빨리 움직이자, 이 정도 생각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밤에 뭐 오른다 내린다라고 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시거나 뭐 엄청나게 뭐 기뻐하시거나 이럴 거 없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차분하게 뭐 한 숟가락씩 모아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뭐 너무 급하게 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월 달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요. 그죠? 3월 달에 뭔 일이 있었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이럴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3월 달에 하락도 가팔랐는데 상승도 되게 가팔라가지고 몇 달 동안 하락했던, 2달 동안 하락했던 걸 전부 다 되돌리면서 이렇게 지금 3월 달 월봉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제 생각에 지금 딱히 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무거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무거운 저항 자리에 오긴 왔거든요. 뭐 직전 고점 자리들, 직전 고점 자리라든가 어쨌든 어떤 기술적으로 무거운 자리들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없는데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왔고, 저항 자리에 또 상당히 급하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감 소화 등등, 혹은 혹은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던 이런 강력한 이런 반등의 기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강한 매수세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혹은 이 위에 있는 강한 매도세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4월 달에 어쨌든 시장이 좀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딘가 저항이 일단 생겼으니까 이 저항을 기준으로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빅스 지수도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오늘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국제유가도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봉까지만 좀, S&P하고 나스닥하고 주봉까지만 좀 보고 마치자면요. 주봉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4540짜리가 어떤 무거운 어떤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밤에 결과적으로 그죠, 4540 그 자리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봉 종가 어떻게 되시나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다른가요? 나스닥도 비슷비슷해요. 주봉 단위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제가 15,100 정도 자리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무거운 그런 저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뭐 그런 자리를 넘어서진 못했죠. 그래서 뭐 일단 요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그죠, 자리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봉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급한 마인드를 좀 누그러뜨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봉 하나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 보시면 어떤 방향이 의미 있게 꺾이는데 보시면 일주일씩 테스트하는 기간 걸리죠. 그죠? 일주일씩 걸리니까 그죠? 천천히, 그죠? 요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밤에 논팜 페이롤스 고용지표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뭐 다른 거 더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